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말에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신용잔고에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덧 신용잔고가 20조에 육박을 했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23조, 24조 수준까지 간 적은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지금 어디에 좀 쏠려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괜찮은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신용거래 잔고 자체가 네. 코스타 대비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아, 원래 그렇죠. 통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작년에 조금 달랐잖아요. 2차 전지. 맞아요. 작년에 2차 전지 붐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신용잔고가 많이 쏠렸어. 거래대금조차도 그렇죠. 높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력을 많이 보였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용잔고가 20조 원까지 찍은 것은 저는 일단 이거 한몫한 거는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 PBR. 저 PBR. 네,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 PBR 쪽 막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해소를 시킨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을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가도 너무 잘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을 건드려서 신용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올해는 또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많이 쏠려 있는 것은 결국에는 90% 이상은 저 PBR. 네, 이쪽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신용거래 잔고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네. 증시를 상승으로 랠리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게 반대매매잖아요. 그렇죠.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용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 그렇죠. 이상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투기밖에 안 된다. 아, 투기다. 네, 그렇죠. 신용은 무조건 투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맛본 사람들도 달라요. 투기를 했는데 수익을 좀 꽤나 봤어요. 수익을 꽤나 보면은 이제 이게 맞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레버리지부터 해가지고 신용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꼬꾸라지게 되면은 그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나서 무너진 거랑 신용을 쓰고 나서 무너진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최근에 워낙 테마가 또 형성이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별주 쪽에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개별주 쪽에도. 그러면 이제 개별주 쪽에 신용을 써가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대응을 잘하면 다행인데 물리면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신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만기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네. 생각 안 하고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반대매매 당하고, 네. 그러면 결국 반대매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수를 당연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이 될 것이고, 단기간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높으면은 분명히 한번 터는 움직임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높으면은 분명히 한 번은 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네. 한 번은 터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다. 그렇죠.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한번 내려올 때 또 그때가 한 번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뭐 기업이 지금 악재가 있다거나 뭐 수급이 개선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매매 쪽 신용 잔고가 지금 몰려 있는 기업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한번 레벨 다운이 될 거고, 그럼 그 레벨 다운 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은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은 또 빠를 거. 네, 그렇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회복 역시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신용 잔고가 높으면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좀 좋은 말씀들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용을 썼을 때 이제 그 증권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만기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네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00만 원을 투자할 거를 200만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래 50%가 손실이면 이제 내가 100%를 올리면 된다라는 가정으로 가면 되는데, 신용을 2배짜리만 써도 이제 50% 하락하면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거금을 그 전에도 이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용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140%의 증거금률이 깨지면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이 나오고 그 이상의 반대매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좋을 때도 사실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한 2, 3거래일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압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신용은 좀 투기다라고 해서 약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시간을 활용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시장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할 때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화내고 혼내요. 야, 너 그래서 그때 그래 가지고 너 언제 돈 벌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장 좋은데 돈을 갖고 있는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현금은 굉장히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좋게 흘러갈 수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퍼센테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음.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비추천. 비추천. 그럼 에. 몇 퍼센트 정도? 일단 100% 중에서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 한 6, 70%? 아, 6, 30% 70%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은 30%는 있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은 내가 뭐 신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네. 매수한 게 잘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일단은 내가 분석한 이 기업은 네. 되게 좋아. 앞으로 성장도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잘 낼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경우의 수긴 하지만 네. 눌림도 우리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정을. 그러면 내가 뭔가 조정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나는 물을 타야지 이런 부분들 뭐 2분할, 3분할, 4분할 이런 식의 추가 매수 관점도 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포트에 100% 지금 다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 종목 물탈 시즌인데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탈라면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해서 네. 현금을 채우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뭐 5% 10%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막말로 5%씩을 뭐 4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씩을 3번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뭔가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바구니처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죠. 뭐 6종목, 7종목 정도 내에서 포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30% 정도의 현금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7개 종목이 빠르게 또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종목 내가 물탄 종목들 평단가 낮춘 다음에 올라오면 수익도 보고 또 다른 종목 내려올 때 그 종목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규 포트를 추가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많이 가지는 건 좀 아니고 한 30%나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80%나 70%는 포트를 일단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얘기를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이게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20%, 20%, 20%, 20%를 담기로 했지만 뭐 하루아침에 다 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나눠 사야지. 그리고 포모만 하나씩 사갖고 나 갖고 있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분할로 매수하면서 리스크도 해지하고 내가 좀 힘을 주고 싶은 산업군들 더 힘을 줄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은 이렇게 좋은 시장이어도 최소 30%는 유지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오늘 거래 대금이 몇 조인데요. 이건 뭐 코스피가 몇 조인데요. 이건 뭐 큰일이네요.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조가 넘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좋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2차 전지 엄청 슈팅해서 30조가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0조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순매수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네. 일단 시장을 뭐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론을 받쳐줄 수가 있고요. 힘이 있다. 네, 힘은 있죠, 당연히. 네. 지금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냥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돈이 들어와야만이 지수도 뭐 레벨업이 가능한 거고, 네. 또 뭐 종목도 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경우의 수가 더 열리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순매수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음. 결국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순매수 올린 것도 밸류업이에요. 네. 맞아요. 솔직한 말로 뭐 제가 뭐 밸류업만 저랑 본부장님 밸류업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초점 3월 시장 초점 자체가 거의 그렇죠. 밸류업이 반 이상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저 PBR을 알 정도로 지금 맞아요. 제 주변에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주식 왜 해? 주식하면 보니까 막 주변에 깡통 차는 사람들 많고 막 다 물려 있고 하는데 그런 애들마저도 저 PBR이 뭐야? 저 PBR주 지금 담아도 돼?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막 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것은 시장에 정말 그 효과가 지금 너무나도 크다. 인간 지표 나왔으면 이제 투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지표 나오면은 인간 한번 지표 나왔는데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네. 나 안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네. 돼요. 내가 커피숍에 있는데 막 옆에서 저 PBR 얘기한다. 맞아요. 내가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저 PBR 얘기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계속 맞아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네. 저는 일단 거의 밸류업이 반 이상 했다. 밸류업이 다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다 했다. 엔비디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가요? 저는 일단 엔비디아 일단 지금은 네.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이미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미 내 손을 네. 떠났고 이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고 아니면 안 넘어지고 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지금 시점에.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가요? 큰 의미는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이쪽에 또 많이 집중하겠지만 저는 일단 네. 엔비디아가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고 네네네.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 반 이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결국엔 또 하나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금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매도를 지금은 못한다는 부분들이 네.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솔직한 말로 지금 대형주도 저 PBR 부각이라고 하지만 만약 공매도가 있었어 봐요. 이렇게 못 갔죠.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절대 못 가는데 공매도 지금은 금지 효과 부분들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위에서 숏을 칠 수 있는 물량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생각의 관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들어와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들은 맞는데 시장이 일단은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한 번은 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순매수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몇 조 정도까지 빠지면 이건 타이밍이다. 우리 있잖아요. 뭐 거래 대금이 적어도 뭐 15조는 돼야 두 가지 산업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각 전문가분들마다 보는 사실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업계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몇 조 정도 보십니까? 전 18조. 18조. 네. 좀 18조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15조까지는 지금 기조로는 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시장이면 15조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관점이 안 잡혀 있었다면은 뭐 15조 밑으로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20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잘 안 빠져요. 네. 자금이 안 빠지고 오히려 20조 이상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예상치까지 나올 정도면은 네. 이게 지금 한번 자금 빠지면은 한 18조가 문턱이 되지 않을까. 18조. 18조. 네. 그럼 그 정도면은 보통 지금의 산업군 한 3개 정도 산업군 사이클이 돌아주면서 네. 지금 지금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순환매가 많이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18조까지 빠지게 되면은 주도 업종, 지금 3월에 주도 업종 했던 기조 애들 위주로도 계속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저는 한 18조까지는 빠지면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 근데 일단 그거를 저는 좀 기다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시장이 지금 뭐 떨어뜨릴 만한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요거는 네. 또 이제 긴급 질문 좀 제가 드릴게요. 제가 거슬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이 일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300원 위에서도 네네네.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유로화 약세, 뭐 엔화도 약세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기타적으로 봤을 때 뭐 위안화, 유로화 이거 다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수가 사실 이렇게 좋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를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느냐? 지수가 상승할 때 항상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앞서 있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어떻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굉장히 약해요. 요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걸리거든요. 이건 괜찮은 건가 싶은데 요즘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일단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고 일단 저는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일단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한쪽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쏠림이 지금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섹터를 놓고 보면은 저 PBR, 반도체, AI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초전도체 뭐 이런 쪽에 지금은 자금 쏠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 또 소외되고 있는 섹터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지금 1,300원 넘어서면서 생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많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은 환율 생각 안 해. 일단 멋있다. 증시 신고가 계속 쓸 거야. 왜 밸류 프로그램 하고 지금 확정 가이드라인 안 나오긴 했지만 일본 증시에 대비 할인율 50% 친다고 해도 3천은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지금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환율이 뭐 세든 안 세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이. 뭐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네. 일단은 조심성도 가지고는 있어야겠지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의 키는 외국인이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2월, 3월에 엄청난 순매수 자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개인 기관은 많이 털었어요. 네. 자금이 순매도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좋네. 외국인의 자금이 그 배 이상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안 빠져나오고 코스피 퐁당퐁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엔화 뭐 그리고 달러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는 거죠. 환율 이런 부분들을 일절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시장은 오르니까 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매수 넣어가지고 수익을 보면 돼. 네. 이게 그냥 99%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고 또 이제 특정 산업군으로 쏠린다고 했거든요. 이거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한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 또 본부장님이 또 포트폴리오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주실 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은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설계가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라인업을 깔기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현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기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 흐름 좀 어떤가요? 일단 지금의 뭐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끈 건 외국인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네, 지금 지난해 말부터 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던 부분들도 외국인이 키를 다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뭐 긍정적인 업황 회복 시그널도 나와주고 있는데 밸류업까지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승 기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추세 자체가 저 PBR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완성차 뭐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 외국인의 자금이 좀 나간다고 해도 그 이상 배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키 부분들이 대부분 다 놓고 보면은 그만큼 PBR 대비 주가가 평가를 못 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주가는 왜 여기 위치지 하는 그런 기업들에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좀 약간 다르게 형상을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은 기관 개인은 좀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차익을 좀 보고 빠져나갔던 부분들인데 이 물량이 보통 기관까지 합심이 되면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기관의 물량도 꽤 많잖아요. 물량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기가 힘든데 그걸 그냥 다 상쇄를 시킬 만한 추급이 외국인 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이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저 PBR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저 PBR 쪽의 테마가 언제 꺾일지 모르겠죠.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한풀 조금 꺾이고 다른 저 PBR 주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네.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가 일단은 조정의 1단계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네. 그냥 지금은 기간이 좀 받쳐줘야 돼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받쳐줘야 네.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 상단 돌파하려면은 네.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간이 다시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3월 달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샀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1조 넘게 샀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수가 2270선까지 빠졌을 때가 작년 11월이에요. 그때부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16조 이상 사줬어요. 네, 맞아요. 기간은 8조, 9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 3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개인은 거의 20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맞고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차올라주면은 증시의 상단을 좀 더 뚫어줄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얘기를 이어서 지금 수급의 연속성이 좀 많이 쏠리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은 뭐 3월의 후반부에는 굉장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거의 뭐 3조, 2조 이렇게 막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 요게 다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엔터는 아니죠. 엔터 같은 것도 조금 반응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좀 움직이고 방산, 뭐 네, 변압기 방산,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연속성 있는 산업군. 사실 저는 지금 네.
변압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압기 엄청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변압기 섹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제가 피카 번호로 좀 요즘에 별명이 생겼거든요. 아. 찌릿 번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변압기 막 찌릿찌릿한다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그냥 원리 반도체, 아, 원리 2차 전지 지금 뭐 좋다는 얘기 많고 하니까 다시 가지 않을까 그 붐 때문에 그렇죠. 붐 효과로 지금 싸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변압기 잘 가고 있거든요. 변압기 엄청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변압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시장이 필두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네, 네. 그 HBM 쪽도 결국엔 AI 쪽과 같이 고공 성장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AI가 지금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다 된다는 건데 그럼 AI 시장이 커지면은 어떤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은 지금의 변압기로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변압기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수요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변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변압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 네네. 전에 이제 또 산업을 알면 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거든요. 자, 그럼 변압기에서 단기로 봤을 때 괜찮은 거, 좀 중기로 들고 가면 좋을 거 하나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단기로 놓고 보면은 네. 그냥 지금은 수급이 꺾이지 않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아, 재룡전기 세죠. 같은 경우도 네. 변압기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룡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도 되고 저는 중기, 장기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네. 뭐 소형 아, 쪽에 그렇죠. 굉장히 좀 집중하시는 네네. 그리고 일진전기. 일진전기. 네. 그렇죠. 일진전기 네. 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룡전기랑 일진전기가 변압기 쪽에선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네. 뭐 다른 기업들 많죠. 재룡산업도 있고 뭐 서전기전 뭐 이런 기업들 많은데 저는 맞아요. 솔직히 여기 볼 것보다는 네. 지금 변압기 쪽 관련해 가지고 섹터에 수급이 많이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애들 위주로 놓고 보면은 일진전기, 재룡전기가 제일 강해요. 네. 뭐 물론 수급적으로 네, 그렇죠. 차트적으로도 그런데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네. 보통 이제 변압기로 하면은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좀 작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네네. 소형 변압기를 이렇게 집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증시가 저는 코스닥은 그렇게 수급이 많지 않다고 봐요. 코스닥 자체가 수급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코스피 대비해서 한참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코스피 대비 한참 모자른 수급에 코스닥의 대형주, 시가총액 높은 애들로 담궈봤자 거의 재미 못 본다. 재미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모멘텀 있고 앞으로 수혜 기대감이 있으면서 시가총액도 좀 낮고 네. 유통 물량수 좀 적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일단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점인 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네. 일단 코스피 쪽, 코스닥도 수급이 만약에 많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네. 뭐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 좀 높은 기업들도 담가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코스닥 시점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중소형단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거 나왔으니까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려 이 종목을 벌써 3년 전부터 방송 나갈 때마다 변압기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본부장님 변압기 되게 뽀해보 하잖아요. 저는요 변압기로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AI 데이터 센터를 빼고도 여러분들 30년까지 변압기 지금 투자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뭐 변압기 PPI부터 시작해서 수출 맞아요. 데이터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초고압 대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말씀해주신 소형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일진전기 이거 양날이거든요. 일진전기는 2개의 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나오고 재룡전기도 뭐 이제 소형 쪽에서는 뭐 제일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초고압 대형을 먼저 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압기 쪽은 제 말이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도 진짜로 잘하시기 때문에. 변압기 킬러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어서 네네네. 변압기 쪽은 일단은 네. 탑픽은 이쪽 HD 현대일렉트론님 말씀하신 거 네. 그리고 뭐 그 외단으로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보셔도 되는데 네. 변압기는 확실히 저보다는 본부장님 쪽. 또 저를 네. 또 제가 또 처음 진행한다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